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예보되면서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의 주민들은 걱정부터 앞서실 텐데요.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곳들이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바다로 변한 마을 한길. 하수가 역류하고 집집마다 넘친 빗물이 들이칩니다. 최근 3년 동안 성산읍 일대에서 반복된 침수 피해만 15차례. 급격히 늘어난 강수량에 직경 500mm 배수관을 2배 큰 용량으로 바꾸는 시설 정비가 한창입니다. 올 여름에도 호우 피해가 예상되지만 공사는 빨라도 내년 말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람 무릎 정도의 물이 흐를 정도로 사람이 이 맨몸으로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물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전부 다 걱정해요. 또 다른 하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갑자기 많은 비가 오면 토사가 유실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잦은 침수 피해로 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13곳. 이 가운데 천미천과 병문청 등 5곳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중산간 지역 개발로 물길이 변해 침수 피해는 늘어나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토지 보상비 지급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공사 지연 현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상주 대기를 해서 상황을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나 행정시에서 CCTV를 통해서 주요 지방하천 주요 지점에 대해서 수위를 관측해서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공사장 주변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수해. 늑장 정비 공사에 주민들은 올해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장마철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운영되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요.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교육의원 자격 제한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년 이상 교원이나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사람만 교육위원에 출마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자 도의회에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총회 결과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이 19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의견 제시 안건을 운영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피선거권 제한은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헌법 25조와 법 앞에 평등하다는 11조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교육위원과 도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17대 1을 넘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무투표 당선돼 무용론까지 제기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상 교육위원 폐지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유지 운영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었고 다수 의견으로.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도의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제주도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불협화음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오는 26일까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천된 후보가 본회의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력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주도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한편 현재 의장 후보로는 좌남수, 김용범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료를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BCT 노조와 시멘트 업체가 운임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 사태가 2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안전운임제를 21% 인상하는 제주도 중제안을 노조와 업체가 수용한 건데 곧바로 운송이 재개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BCT 운전자 파업이 이어진 지 58일째. BCT 노조와 시멘트 업체가 네 번째 교섭을 앞두고 안전운임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수용한 제주도 중제안은 안전운임 대비 21% 인상안, 9km까지는 단거리 33.9%, 10km 이상 80km 이하 장거리는 19.4% 일괄 인상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안전운임 대비 평균 21% 인상을 결정한 겁니다. 안전운임이 시멘트 특히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건설 현장 재개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상화를 위해서 시멘트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제주도는 내년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에 제주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이번에 지난해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할 거다. 별도 고시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결론은 도출이 되진 않았지만 하지만 양측의 합의에도 현장에서는 일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바로 운송이 재개되지는 못했습니다. BCT 차량들이 운행을 멈춘 제주항 앞입니다. 운임 인상안은 합의됐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 배차를 두고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파업이 하루 더 이어진 겁니다. 노조 간부가 운전하는 차량에 일감을 주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한 건데 시멘트 업체 측은 운전기사 간 배차 조정 중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 좋은 거래처가 있을 거고 좋은 거래처가 있고 뭐 그럴 텐데 그게 배차를 하다 보면 뭐 편중될 수도 있고 한데 뭐 어느 차만 골라서 그렇게 배차는 하지 않거든요. 다 매출도 공평하게 맞추고 있고. 2달 만에 BCT 노조 파업이 일단락되면서 제주 지역 공사 현장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연속기획, 이것만은 바꿉시다 시간입니다. 변기에 무심코 버린 물티슈로 하수 펌프장이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몇몇 소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매일 수거되는 물티슈의 양이 1톤 화물차로 세대 분량이 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대형 포대 더미가 야적장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포대 안에는 담배꽁초와 머리카락 등이 엉겨붙어 있고 심한 악취 속에 파리가 들끓습니다. 제주 하수처리장 직원들이 중계펌프장에 걸린 이물질을 수거해 모아놓은 겁니다. 제 키높이만큼 높이 쌓일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하수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물질이 걸리는지 보여주기 위해 도두 하수처리장과 협의해 모아봤습니다. 불과 4주 만에 8톤이 넘는 양이 나왔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물을 말려서도 보관했습니다. 엉겨붙은 걸 떼어내보니 대부분이 물티슈이고 위생용품은 물론 피임 도구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 갖고 말려서 이렇게 보시기 편하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 물티슈들이 한 90% 이상 이 협작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두 하수처리장을 포함해 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서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수거한 이물질은 410톤. 하루 평균 3.4톤인데 90% 이상이 물티슈인 점을 감안하면 변기로 버려지는 물티슈 양이 매일 1톤 화물 차량으로 3대분이 넘는 셈입니다. 펌프장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인력들을 펌프장 그 고장 수리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정작 하수 처리장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안 되게 되면은 하수 처리가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욱이 잦은 고장으로 중계 펌프기 수명도 절반으로 줄면서 적지 않은 교체 비용 부담은 물론 하수 처리 업무에도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미분양 주택 증가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제주 지역 주택사업 경기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55로
전달보다 호전됐으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4 이하는 하강,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하는데 6월 전망치는 71.4로 이달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순천시에서 간부급 공무원의 업무상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 공간을 분리하는 인사 발령이 났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5급 A 과장은 지난달 중순 총무과로 발령됐습니다. 보건 업무와 관련해 갑질 논란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진행된 상황. 징계 여부는 감사 이후 결정되는데 순천시는 업무 공간을 분리하는 전보 인사를 먼저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징계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갑질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로 제2의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배제 차원에서 우리 정과로 전보 인사 발령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평생교육과 팀장도 업무와 관련해 갑질 논란이 일면서 총무과로 발령됐습니다. 해당 팀장은 일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을 했다며 과도한 언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잇따라 불거진 간부급 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당혹해하며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관행처럼 인식된 갑질성 언행의 변화와 근절 대책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6급 이하 556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갑질 문화 실태 조사 결과 업무 관련으로 화를 내는 경우 등 9개 질문에 최고 22%가량 갑질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습관대로 관행대로 해왔던 그 방식에서 새롭게 우리가 더 인식의 내용을 더 높여나가야 되겠다. 그런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여수와 순천시 공직사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갑질 논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 첫 장마이자 장마 관측일에 가장 빠른 건데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와 산지에는 호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예상되는 비양은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7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이는데요. 안전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 북부를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0도 가까이 오르며 한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한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평년보다도 3도가량이나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덥고 습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0도, 서부와 동부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8도, 동부 26도, 서부와 남부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불법 이동을 알선한 혐의로 중국인 3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제주시 애월항에서 화물차에 숨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적발된 중국인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오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허가 없이 의약품과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 30살 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31살 양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머물면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광고를 해 감염증 치료제와 중국산 담배 400보루를 판매하고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는 20일로 현 김광식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제주 의료원장에 대한 재공모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주 의료원장 후보자 3명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모 자격은 종합병원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보건의료 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학생 1인당 30만 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송창권 제주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국가 재난이 발생하거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도지사는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은 2,4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조례 개정안은 다음 주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